매우 오래전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학교 앞 원룸 건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에는 301호와 302호,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었는데요. 저는 302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2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 우연히 302호에 짐을 옮기고 있는 여자와 마주쳤는데요. 그분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소매 옷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라도 하려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살짝 풀린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됐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해서 가볍게 목례만 하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302호에 완전히 입주하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10시만 되면 302호에서는 정체 모를 쿵쿵쿵 소리와 함께 방울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방울이 동시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고 일단 참았는데요. 하지만 날마다 그런 소리가 나니 주체할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문을 열기는커녕 방울소리만 멈추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숨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밤이면 또다시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어느새 1학기가 종강했고 저는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평일엔 방울소리 듣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후 7시 출근에 새벽 5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볼일을 보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아침 8시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데 2층 202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202호에 사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302호가 밤마다 너무 뛰어서 잠을 못 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신다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도 302호 방울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겨우 잠에 들어도 자꾸 가위에 눌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직접 302호에 찾아가 몇 번이고 다그쳐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밤마다 시끄러워 죽겠다며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202호 여성분은 오늘 밤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302호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고 해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고 잠에서 깨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긴장감이 들면서 302호에 온 신경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어김없이 302호에서 방울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202호 여자분이 올라오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도 문을 열고 나오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202호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며 나오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302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방울소리조차 멈추지 않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202호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발로 걷어차며 이웃들한테 그만 피해주고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방울소리가 멈췄고 마침내 302호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이 훤히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커튼이 쳐져 있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향과 양초 몇 개만이 켜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새빨간 피가 담겨있는 세숫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커다란 방울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202호 여성분이 그런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302호 여자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보며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방울 뭉치에서 방울을 하나씩 떼서 던졌습니다. 저와 202호 여자는 쓰러진 아주머니를 급하게 제 방으로 모셔와 눕혔습니다. 302호 여자는 그 와중에도 저희 집 현관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 안으로 계속해서 방울을 던졌습니다. 저는 미쳤냐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302호를 본 경찰은 여자를 잡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무사히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202호 여자는 복도 바닥과 제 방에 떨어져 있는 수십 개의 방울을 치웠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아까 302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울을 던지던 모습을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이 데려간 302호 여자는 엄중 경고 후 훈방 조치됐습니다. 다음날 주인 아주머니는 302호 여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테니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그 여자는 방을 비우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어보니 세숫대야에 있던 피는 돼지의 피였습니다. 정말 굿이라도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방을 비우고 난 뒤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눌릴 때면 항상 장롱 쪽에서 커다란 검은 물체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잠을 자도 매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쭉쭉 빠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일을 엄마에게 말했더니 며칠 뒤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잘 기억나진 않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역술인이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역술인의 아내로 살아오시며 할아버지 옆에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위에 눌릴 때마다 장롱 쪽에서 이상한 물체가 쳐다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롱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롱 주변을 살피시더니 장롱과 벽 사이의 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방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울을 들어 올리며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틈 사이에 방울이 끼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02호 여자는 잘못된 신내림으로 악귀를 부른 것이고 그 악귀는 그 여자를 매개로 주변 사람들의 기를 훔쳐 힘을 얻고자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주인 아주머니가 가위에 눌린 것도 기를 빨아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무당처럼 신을 모시는 자의 물건이나 귀신들이 모이는 폐가의 물건은 절대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물건을 통해 사람들의 기를 빨아먹으며 자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든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면 함부로 만지지도 집에 들여놓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께서 방울을 찾아낸 이후로는 가위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면 그날 밤에는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검은 물체가 장롱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말이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기를 많이 뺏겨서 그렇다며 인간의 기가 온전히 돌아오는 12달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나 무당의 물건은 절대 손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